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썸네일에서 나온 이 다이얼은 헤드램프의 상하 각도를 변경해주는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때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수동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오토 레벨 시스템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환경과 적재 상태에 따라 헤드램프의 조사 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여 운행상의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명의 승객이 승하차한다든지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의 자세가 세팅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작동한다. 이 원리는 차량 중심이 앞보다 뒤에 하중이 많이 가해졌을 때 차가 앞쪽이 뜨게 되면서 헤드램프 눈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램프 조사 각도를 하향으로 조정하여 정상 상태로 한다. 차량 뒤측 서스펜션 부위에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의 정적인 변화에 따른 신호에 대해 헤드램프에 부착된 액추에이터를 일정 신호로 구동하여 차체의 변화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HID 헤드램프 장착 차량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보면, 위 사진과 같이 트렁크에 많은 짐이 적재가 되어 있다면 헤드램프가 위쪽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낮춰줘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수동이면 다이얼을 돌려주면 되는데, 자동이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 센서는 이렇게 기울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링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레벨링 센서, 후방 차고 센서, 차량 높이 감지 센서라고 불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디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서스펜션의 변화에 따라 차량의 앞뒤 높이 변화를 인식합니다. 이 차고 높이 변화에 따라서 헤드램프의 상하 조사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좀 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오르막 경사일 때 전방에 있는 차량 혹은 행인에게 눈부심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오토 레벨링이 있다면 차고를 감지해서 헤드램프가 아래쪽을 비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이 최근에는 수동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한때는 오토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모델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현대자동차, 그 중에서도 세단과 SUV 모델 각 하나씩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단 대표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XG부터였는데 초기 모델이 아니고 2002년식부터인데요. 뒤쪽에서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유닛이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그랜저 TG도 레벨링 유닛이 확인되고, 다음 세대인 HG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에는 액추에이터, 뒤쪽에는 레벨링 유닛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그랜저 IG에서도 동일하게 장착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랜저 IG 초기형이 가장 진보된 오토 레벨링인 이유가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램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 액추에이터가 레벨링뿐만 아니라 스위블링 액추에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차고 센서가 있고, 상하 각도를 위한 레벨링 액추에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각도를 위한 스위블링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핸들의 조향 회전수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좌우로도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 기술은 소비자에게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DBL이라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으로 곡선도로 주행 시 차량 진행 방향의 부족한 시야의 확보를 위하여 전조등이 운전자의 조향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조명 패턴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 코너링을 할 때 미리 해당 방향으로 조명을 조사해서 장애물과 같은 위험 요소를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부터 이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가 빠지고 수동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이얼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최신 7세대 그랜저 GN7은 어떨까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당연히 안 들어갔습니다. 실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동 다이얼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에서 이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UV입니다. 현대차 대표 SUV라고 한다면 산타페죠. 물론 팰리세이드가 최상급이긴 하지만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대표 SUV는 산타페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이 산타페는 2006년식 산타페 CM부터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타페 DM도 이렇게 액추에이터와 레벨링 센서 유닛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수동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능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네시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후방차고 센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토 헤드램프 레벨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90도 당연히 G80보다 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었고, 특이한 점은 레벨링 센서가 앞뒤로 따로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센서가 후방에만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 기술이 고급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는 빠졌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토 레벨링 부품의 추가로 고장 가능성 증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가인데요. 오토 레벨링은 차량의 주행 환경과 적재 상태에 따라서 조사 각도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헤드램프를 켠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차고 높이를 센싱하게 되고 시시각각 헤드램프의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짐의 양뿐만 아니라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할 때,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갈 때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그만큼 부품은 높은 내구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후방 차고 높이 센서도 차량 하부에서 튀어 올라올 수도 있는 돌이나 오염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커버하기 위한 설계나 부품이 적용되어야 할 거고요. 헤드램프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지는데 내구성도 높아야 하고 열 관리도 되어야 합니다. 차고 센서도 외부 충격에 대비해서 보호를 하도록 해야 하면서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서스펜션에 장착이 되니까 내구성도 높아야겠죠. 결론적으로 일반 승용차에 이 기술이 빠진 건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서 소비자나 기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해서 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이얼 게이지조차 안 쓰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일 거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이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다이얼이 뭔지 알아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으니까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 중에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 오토 레벨링이 적용이 계속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유는 럭셔리 브랜드라는 차별 요소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고급 브랜드는 해당 제조사의 최상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G90의 헤드램프에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헤드램프 레벨링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이해함으로써 사용률을 높여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